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본산에서 가게를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했지만 이렇게 불안한 적은 처음입니다. 2024년에 갑자기 손님이 없어졌어요. 2023년 하반기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거리에 사람들이 정말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혹시 느끼셨나요? 가족 여러분, 이곳 곤산 박월의 컴퓨터 상가를 보세요. 이곳에 많은 노동자들이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중국 경제 발전이 둔화하면서 중공 고위 관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중공의 부추배기 칼날이 이제는 대만 기업인과 외자 기업들로까지 확장됐습니다. 최근 중공공안은 정주 폭스콘에서 일하던 대만 임원 4명을 비공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대만의 홍해그룹 계열 폭스콘은 애플 휴대전화의 주요 공급업체입니다. 폭스콘 뇌물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현재 경제적 위험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험과 법률적 위험 또한 매우 높습니다. 많은 대만 기업인이 이미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기업을 정주와 곤산 등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만 기업들의 중국 철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속된 4명의 고위 임원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 이상 대만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2명은 뇌물수수의 금전 흐름을 확인할 수 없어 공안에 의해 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대만 고위 임원은 처음에는 자택연금 상태로 3개월에서 6개월간 감시를 받았고 그 후에는 피의자로 전환되어 현재 3개월 이상 구치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나이든 임원 중 1명은 구치소에 보내진 뒤 감시 거주 기간 동안 같은 자세를 강요받아 근육 위축 증세가 발생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의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스콘 중국 직원은 대만 고위 임원의 가족에게 이 사건이 현지 사람들과 중공공안이 결탁하여 가짜 사건을 만들어 이득을 취하려는 음모라고 폭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구속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만 육상위원회는 폭스콘의 말을 인용하여 이들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해친 적이 없고 회사가 중공공안에 신고한 적도 없다며 이들에 대한 혐의는 매우 이상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륙위원회는 성명에서 이 사건이 일부 지방 공안의 직권 남용에 의해 발생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공에게 조속한 조사와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폭스콘은 전 세계에 28개의 주요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7개는 중국에 있습니다. 정주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애플 조립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애플시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성기의 정주 공장은 35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2016년 정주 산업단지에서 총 2억 5,800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했는데 이 중 절반이 애플 아이폰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공 당국은 몇 가지 명분과 명목을 내세워 외자 기업을 압박해왔습니다. 여기에 중미 무역전쟁, 중국의 인건비 상승, 경제 악화 등으로 많은 외자 기업들이 중국을 철수하면서 폭스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폭스콘은 대규모로 베트남과 인도로 생산 라인을 이전했습니다. 올해 1분기 폭스콘의 철수로 하남성 지역의 휴대전화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61%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하남성의 총 수출액도 23%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폭스콘이 정주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주 폭스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애플 휴대전화 생산 기지로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의 약 80%가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해외 무역 방면에서 정주 폭스콘은 설립 이후 하남성이 해외 무역 왕으로 자리 잡았으며 누적된 수출입 금액은 오랫동안 하남성 전체의 약 60%, 정주의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3분기까지 하남성이 6,200억 위안을 초과하는 해외 무역 수출입 총액을 달성했고 중부 지역에서 10년 연속 가장 높은 경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정주 폭스콘 덕분이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하남성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이지만 교육 수준이 낮고 극히 낮은 대학 입학률로 저소득층 인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폭스콘은 하남성에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습니다. 또한 폭스콘은 상하위 산업체인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초기 추정에 따르면 폭스콘이 하남성에서 창출한 일자리만 해도 100만 개가 넘으며 그 뒤에는 100만 가구 이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느 기업이 이처럼 100만 명에 달하는 산업 공백을 채울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는 폭스콘의 임금이 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사실 이는 인식의 오류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폭스콘의 임금 수준은 공장에서 일하는 급여 수준의 중간 이상에 속했습니다. 일반 직원은 한 달에 4천에서 5천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쁜 시즌에는 보너스를 포함해 한 달에 7천에서 8천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스콘이 가져온 것은 단지 수출 금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눈에 띄는 즉 가시적인 것들이고 사실 폭스콘이 정주에 가져온 가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폭스콘의 강력한 파급력은 정주의 산업 기반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전자산업 관련 인프라를 개선했습니다. 주강 삼각주와 장강 삼각주의 지역은 왜 안정적인가? 왜냐하면 이들 지역은 견고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스콘의 등장으로 관련된 상하위 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정주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주도적 역할은 그 규모를 가늠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신형 아이폰 16은 9월 13일 예약 판매가 시작돼 9월 20일 정식 발매됐습니다. 인도에서의 생산량이 부족하여 한때 중국에서 철수했던 폭스콘이 남아있는 중국 생산 라인을 다시 재가동했습니다. 4월부터 정주에서 고임금으로 직원을 모집해 젊은 층이 몰리고 있습니다. 폭스콘은 7월 말부터 직원들의 시급을 6월에 20일 위안에서 26위안으로 인상했으며 90일 근속 후 지급되는 상여금도 5천 위안에서 8천 위안 이상으로 인상했습니다. 정주 폭스콘의 과학단지 밖에는 매일 많은 구직자가 긴 줄을 서고 있으며 그중 90%가 면접에 합격해 순조롭게 입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업무는 애플 휴대전화 부품을 조립하는 일입니다. 폭스콘의 기술 문턱이 낮고 면접 합격률과 입사율이 높아 일자리 경쟁에 지친 대졸자들이 고등교육의 상아탑을 벗어던지고 공장 생산 라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배달 일을 하면서도 공장에 가기 싫어한다고. 그러나 폭스콘은 이들에게 한 방 먹였습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공장에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공장들이 제공하는 처우가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정주 폭스콘이 단 2주 만에 5만 명을 모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처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시급 25위안, 정상 근무 8시간 기준으로 하루 200위안을 벌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는 별도로 계산되며 평일에는 1.5배, 공휴일에는 2대를 지급합니다. 3개월을 채우면 7,500위안의 일시 보너스도 지급됩니다. 게다가 폭스콘의 구내 식사도 괜찮고 임금도 보장되며 사회보험도 지급됩니다. 한 푼도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조건이 국내의 90%의 공장들을 단숨에 압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 왜 몇 년 전에는 중국을 완전히 철수하려던 폭스콘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돌아온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폭스콘의 고용 방식은 유연한 고용 방식입니다. 즉, 애플의 대형 주문이 들어오면 폭스콘은 즉시 인력을 모집합니다. 지금처럼 2주 만에 5만 명을 모집하는 이유는 애플의 주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며 애플의 판매 시즌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폭스콘의 중국 복귀에 대해 일부 중국 언론과 소위 소분홍들은 베트남과 인도의 기술 수준이 중국에 미치지 못해서 폭스콘이 부끄럽게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정주로의 복귀는 폭스콘의 글로벌 전략 중 하나로 다국적 기업들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일 뿐 폭스콘이 중국의 투자 환경을 좋게 보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폭스콘은 정주 공장에서 다시 애플 휴대전화를 생산함으로써 제품 품질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지 않고 분산시킬 수 있으며 즉 중국과 인도에서 품질을 비교해 생산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애플이 과거 대만의 TSMC와 삼성의 칩을 동시에 사용하여 품질을 비교하는 전략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폭스콘은 이미 인도에 수년간 투자해 왔으며 현재는 연구개발 운영본부를 준비 중이며 그동안 최소 3차례에 걸쳐 인도 기업과 반도체 제조 합작 진출을 계획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주 복귀는 폭스콘의 글로벌 전략의 일환일 뿐입니다. 중국의 대학생 실업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는 것만 해도 큰 성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근무를 끊이지 않으며 특히 폭스콘의 임금과 처우가 좋은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하셨나요? 지금의 대학생들은 점점 더 가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장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떤 신입 졸업생들은 취업을 찾느라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국 공장에 들어가 나사를 돌리게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고용 환경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폭스콘은 최근 몇 년간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하면서 하남성의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도 미중 경제 갈등이 점점 격화되면서 공급망에서 탈중국 바람이 일고 있으며 많은 대만 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수성 수저우시 산하의 곤산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곤산은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로 소대북이라고 불립니다. 대만 기업들은 곤산 GDP의 30%를 차지하며 곤산은 농업 중심의 작은 군에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급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5,300개 이상의 대만 기업과 약 10만 명의 대만인이 곤산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현재 이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만 매체의 보도에서 보면 대만 기업 중 3분의 1은 수저우를 떠났고 남아있는 3분의 2는 일부 생산 능력을 이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중공국가 대만 사무판공실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한 대만 기업인 천신은 몇몇 공장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지만 사장들은 모두 떠났다라고 밝혔습니다. 30년 전 중공 당국이 개혁 개방을 선언하고 중국의 낮은 생산 비용에 이끌려 많은 대만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지정학적 우려와 더불어 중국의 노동력 및 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공 당국이 세금까지 인상하는 상황에서 많은 대만 기업이 수저우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때 번화했던 거리는 이제 많은 상점이 문을 닫았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2024년 곤산 인구가 거의 10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거의 3분의 1이 사라진 셈이죠. 이전에는 인밀로가 사람들로 가득 찼었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예전에 번화한 모습은 어디에 있나요? 예전에는 상점 하나 찾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많은 곳이 임대 또는 양도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계는 인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많고 경제가 좋으면 자연히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경제 불황에 따라 집값도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70% 하락하면서 모든 집을 샀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봤습니다. 작년에 138제곱미터의 집이 310만 위안에 거래되었지만 지금은 160만 위안에도 거래되지 않습니다. 곤산 화교 가보몽시티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는데 2017년에 구매한 72제곱미터 2방짜리 집은 120만 위안 정도였고 세금과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30만 위안 정도였습니다. 지금 그 집을 약 70만 위안 매물로 내놨지만 팔리지도 않고 그동안에는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이제는 집세도 낼 수 없어서 공원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두 친구에게 의지하려고 해요. 그 친구들한테 전화했더니 이미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집만 챙겨서 바로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 친구들이 구한 집은 어제 그 집이에요. 침대 3개 있는 방이 50위안입니다. 그 친구들이 침대 하나 값을 각각 5위안씩 보태줬어요. 그 집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밖에는 정수기도 있고 샤워할 곳도 있고 오늘은 그나마 버틸 수 있겠네요. 지금은 중화원 남문으로 왔어요. 여기서 만두 2개 사서 먹으려고요. 사장님, 만두 2개랑 계란 2개 주세요. 여러분, 너무 비싸요. 만두 2개랑 계란 2개가 8위안이라니 너무 비쌉니다. 이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배는 채웠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잠이나 자고 내일 다시 일자리 찾아보려고요. 곤산 이 도시는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는 일이 예전처럼 쉽지 않아요. 실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떠났고 아직 이곳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만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